안녕하세요. 넷매니아 고문 한경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 월드 경제 포럼에서 발표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들이 세간에 단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쭉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고, 그걸 통해 가지고 IoT 기술들이 소개됐었고, 알파고를 통해서 이세돌 세계 최고의 명인과 알파고가 5전 4승으로 이기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AI하고 빅데이터, 머신 러닝 기술들이 세간에 소개되었고요.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AR 기술들이 소개되었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엄청난 이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간에 뜨거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블록체인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 개발 경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콜드체인이라는 개념이 세간에 소개될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농축수산, 1차 산업까지 전 산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로봇, AR 이런 기술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구 환경, 개인 삶, 세계 경제, 인류의 건강,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가지고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세계에 만연하면서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들춰나면서 언택 생활, 언택 교육, 재택근무 이런 걸 통해서 급격하게 디지털화 추진되고 있고 4.0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반드시 인류가 이겨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혹자는 코로나 이전 사회로 회귀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하고 이겨야 되고, 코로나와의 전쟁은 확산을 막는 전쟁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 전쟁하고, 또 하나는 걸렸을 때 치료를 하는 전쟁,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그 당시에 초기에는 코로나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마스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스크조차도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공급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 가지고 세계 최대의 생산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지금 현재 110개 이상의 나라한테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방을 위한 전쟁에서 백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 세계 76억 명의 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이자는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몇 개 나라에서 투약을 시작했고, 모더나도 곧 FDA 승인을 받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런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넥신, SK바이오, 스마젠 이런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치료제 개발 전쟁도 뜨겁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백신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지만 백신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릴리나 리레존 같은 회사가 외국에서 개발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녹십자 같은 회사들이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약 개발에서 AI를 이용한 덕분에
과거에는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걸렸던 것이 3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1비리온 달러 1조에서 그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1년 안에 거의 모든 개발과 임상과 승인이 끝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월 10일 날 그 시퀀스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모더나가 백신 설계를 하는데 이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설계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 40일 동안에 쥐에 대한 실험을 다 했고 사람에 대한 임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임상약을 만들어서 3월 초에 1차 임상을 하고 3월 말에 2차 임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젠 역시 AI 기반의 R&D 구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테스트 키트를 개발하고 세계 영웅 기업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제약회사들이 AI 기술과 협력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거나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기사에서 쓴 걸 읽었습니다만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한 것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 하면서 백신이 생산되고 보급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백신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설치되고 거기에 도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코로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만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8억 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부터 오지까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송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새로 필요하게끔 되고 접종 우선순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시나리오에서 접종 계획하고 실제 접종 간의 불일치도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평성 문제.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그 부국에서는 인구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그 코로나 백신을 확보를 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거의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그 기관에서 코백스 패실리티라고 해요. 2011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0%가 균등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 물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콜드 체인이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의료 제품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거의 모든 백신들, 거의 모든 바이오 의약품들, 그리고 인간의 혈액, 장기 이런 것들은 인간한테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온도에 상당히 민감해서 온도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쓸데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백신들은 열에 약하고 어떤 백신들은 얼어버리면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생산한 나라에서부터 저 오지의 아프리카 오지,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섬, 필리핀의 섬까지 백신을 움직여서 가져가 가지고 투약하는 데는 상당히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백신은 거의 2도, 8도 내에서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콜드체인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데까지 정해진 온도의 조건으로 저장, 운송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그 제품들은 거의 모든 의약품들, 거의 모든 식품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화학제품이나 전자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WHO가 이
제시하고 있는 그 백신의 온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Controlled Room Temperature라고 해가지고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하라. 모든 그 의약품을 이 온도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제품들은 2도, 8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있고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하라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신에서도 소아마비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젠에서 개발된 그 진료 그 진단 키트도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 일단 그 진단 그 검체를 채취하는 그 검사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면 그 검체도 마이너스 20도로 얼리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 얼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2도, 8도에서 빨리 레버러토리 가가지고 검사를 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파이자의 그 백신은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80도의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제품입니다.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도, 8도의 온도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제품이고 앞으로 개발될 그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그 15도에서 20도의 컨트롤 룸 템퍼러처나 2도, 8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 이런 그 상태에서 생산돼 가지고 그 투약하는 데까지 콜드 체인이 유지되는 제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콜드 체인 저장하는 시설, 콜드 체인 운반하는 시설, 콜드 체인을 배분하는 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콜드 체인을 투약하기 전에 접종하기 전에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장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그 코로나 백신은 기존의 냉장 위주의 그 유통망에서 좀 다른 냉동 위주, 초저온 유통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초저온 유통망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개에서 3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사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그 한 나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적 20도는 상당히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자의 마이너스 80도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인프라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자에서는 자체 공급망을 이용해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프리저팜이라고 해가지고 축구장만한 그 창고를 미국하고 유럽에 몇 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형 냉장고를 갖다가 재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백신은 그 피자 박스 같은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한 트레이에 한 1000명을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에 그러니까 또 아이스박스하고 같이 드라이 아이스하고 같이 연결된 아이스박스에 수케이스 형태로 박스를 만들었고 박스는 또 냉동 컨테이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실제 접종되는 데까지 배송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 아이스 생산 시설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게끔 됐고 GPS를 사용해 가지고 just in time 시스템을 설계 구축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그 FedEx, UPS, DHL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이런 그 많은 그 항공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배송에 준비를 시켰고 수많은 그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모의 시험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세계 항공 운송 협회에서는 세계 주요 공항의 거점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그 시설을 가지고 있냐를 체크를 했습니다. 인천공항도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 연방항공부에서는 비행기에 실는 그 드라이 아이스를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비행기에 그 실는 드라이 아이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게 폭발하든지 이게 새어나오면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거기에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독시키고 질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보안 장치를 추가를 하면서 드라이 아이스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완화시켰죠. 드라이 아이스를 더 많이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백신을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 그 연방운송회사 안전청에서는 실제 그 지상에서 리퍼 트럭, 그러니까 그 냉동 트럭들이 움직이는 시간하고 조건들을 완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는 생산된 백신의 50%는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항공 그 IATA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는 온도 이탈 사고의 50%는 항공사나 공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추측해 보면 지금 코로나 백신도 한 20%의 손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심포니에 지휘자가 없답니다. 각 파트에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자가 만든 이런 시스템이 차세대 콜드 시스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 체인하고 콜드 체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근데 콜드 체인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품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백신이나 또 한 가지 콜드 체인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는 식품이 이 공중 보관화가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높은 위험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광범위한 통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콜드 체인을 하려고 그러면 콜드 체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장하고 운송하고 하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콜드 체인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실행하고는 또 상당히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콜드 체인 대상에는 백신이나 고가 약품은 종종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아주 중요하고 가짜도 많이 생깁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가짜 백신이 수년 동안 유통돼 가지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진료소에 가서 투약하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섬나라나 브라질의 오지나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나귀를 타고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걸어서 가기도 합니다. 이때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IT를 이용한 데이터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을 보면 대부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름이 가지고 있듯이 이 단계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런 데이터가 전체적인 체인에 통합되고 있지 못하고 각각 단절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시성도 제한되고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변화에 대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체인이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 병행해서 움직여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백신은 마이너스 70도, 80도를 유지해가지고 움직이고 백신을 투약하기 위한 주사제,
따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백신에 필요한 그 희석액 이것도 따로 움직일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체인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신이 먼저 도착했는데 뭐 희석액이 아직 안 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파이자만 이런 체인을 타면 괜찮은데 파이자에다가 모더나, 나중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약들이 간이 혼합되면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의 서플라이 체인은 가운데 허브 컨트롤 센터에 관련된 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모든 조직 프로세스들이 센서나 IoT로 장착해가지고 거기서 발생 데이터를 컨트롤 허브들로 올리고, 컨트롤 허브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AI가 판단해가지고 지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AR이나 VR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상태의 가시성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 컨트롤 센터에서는 그 모아진 데이터를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보안성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콜드 체인도 서플라이 체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상속받아가지고 자동 수집, 저장, 분석하면서 총체적으로 지능적인 그런 엔드 투 엔드의 의사결정을 해당 시스템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 관리를 하는 방법을 보면 온도 측정해가지고 그 온도 측정한 디바이스에 온도를 저장하고 나중에 여행이 끝나면 그 온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에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시스템들은 그 IoT 센서 그리고 모바일 그다음에 통신망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감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의 가까운 시점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접목되고 초연결된 상태에서 지능화 그리고 예측 대응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을 하다 보면 무수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파이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저께 사고가 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70도에서 8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92도가 내려가지고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그 리턴 하고 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그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온도를 잠시 벗어났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그런 그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폐기를 하든지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온도 이탈로 효력이 그 상실된 것은 빨리 중간이라도 목적지에 다가가지고 투약하기 전에 중간이라도 빨리 회수를 하고 그 대안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죠. 또 하나는 블록체인의 완전 실패 쪽인데 효력이 상실한 제품을 접종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늦게 도착하고 엉뚱한 데 배달되고 잊어먹고 가짜하고 바퀴치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암표처럼 암 백신이 생겼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접종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실제 고가로 그냥 그 접종을 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이 암 그 백신 그 사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콜드체인에서 그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은 문제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고 또 하나 재빠르게 트레이싱하고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모니터링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거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 온도하고
위치입니다. 이번에 그 파이자나 기타 앞으로 쭉 개발될 그 코로나의 백신의 성공은 그 콜드체인의 추적 통해서 얼마큼 빨리 추적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IoT 센서가 필수적인 그 요소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로드에서 준비한 리얼타임 실시간 그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에서 실제 대상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 온도는 마이너스 80도에서 50도 사이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마이너스 100도나 플러스 100도까지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온도의 레졸루션하고 애큐리시를 보장할 수 있는 온도를 마이너스 80도하고 50도로 해가지고 디바이스를 개발했고요. 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하고 투웨이로 서로 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클라우드 AWS를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하고요. AWS에 올라간 데이터들은 저장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AI로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디바이스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온도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가 개발한 디바이스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요구가 있으면 다시 주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하면서도 요구가 있으면 커넥션에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듀얼 모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시스템들이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로드의 적용 대상은 주로 운송하는 상태에 차량의 그 물건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박스 안에 있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고정되어 있는 창고, 기타 병원에서의 냉장고의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저희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셨듯이 차량에 탑재될 때부터 온도가 측정되고 디바이스는 스마트폰하고 클라우드하고 같이 코업을 이룹니다. 그것이 실제 물건을 전달하는 데까지 끊임없이 데이터가 측정되고 전달되고 관리가 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내용이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통보가 된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협조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물건이 상대방에 전달이 됐을 때 전달된 상태까지의 온도를 확인시켜주고 확인된 결과를 다시 이제 POG라고 해가지고 서버에 올리고 그 자리에서 PDF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실시간 그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센서 IoT를 이용한 그 서플라이 체인의 콜드 체인의 부분에 그 집중되어 있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블록체인 AI 빅데이터가 접목된 그 미래의 콜드체인 4.0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